친구한테 n을 주고 여기 3한테는 100-n 하고 100cn 해야겠죠. x n승의 개수 숫자만 또 잘 데리고 오면은 얘랑 2의 n승이랑 이게 있겠죠. an이 100cn, 2의 n승, 3의 100-n승입니다. 확률 질량함수가 500 이렇게 돼 있으니까 500은 얘한테 주면은 2 더하기 3이 5니까 분모로 딱 역할을 하겠네요. 그래서 5분의 2의 n승 5분의 3의 100-n승이면 5의 n승과 5의 100-n승 하면 5의 100승이 딱 되기 때문에 위의 식과 밑의 식은 동일해요. 이게 확률 질량함수다. 이항분포 떠올려야겠네. 확률 질량함수가 이렇게 생긴 애는 이항분포잖아. 이항분포 총 시행횟수 100번 그리고 n이랑 같이 돌아가는 애가 p 5분의 2. 그럼 얘들은 얘가 np 분산이 npq죠? 바로 들어가도 되겠죠? 공식 모르지는 않을 테니까 100 곱하기 5분의 2 해서 계산하고 분산도 거기에다가 또 5분의 3을 곱해서 계산하고 그럼 제곱의 평균은 분산해서 나오는 거지. 제곱의 평균은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앞에 2를 계산할 때는 2를 계산할 때 그냥 앞에 곱해진 거 다 그대로 나오면 돼요. 8분의 1 2x 제곱 좌표 평면에 원점에 P가 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한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2 이하다. 주사위에서 2 이하 두 개니까 6분의 2, 3분의 1 확률이고 그러면 P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다고 해요. 그리고 3 이상이면 여사건이니까 3분의 2. 그럼 Y를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 시행을 총 15번 반복해서 이동된 점 P와 직선 이거 사이의 거리가 확률 변수 X예요. 그럼 나는 횟수를 다른 문자로 둬야겠죠? 횟수를 다른 문자로. 그러니까 이,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Y번. 총 15번 하니까 이 친구는 15-Y번이라고 하면 점 P의 좌표를 설정을 하고 Y번 가면 X는 3배, 3Y. 그리고 y는 이거 횟수만큼 그대로 플러스 1이니까 15-y번. 그럼 좌표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라지 x를 찾아야겠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x계수 y계수의 제곱의 루트 16 더하기 9니까 루트 25는 5. 절대값 이 점을 여기에 대입하는 거였지. 이렇게 대입 절대값 면 9y 플러스 60-4y 5y, 5y 플러스니까 y번이 음수가 아니라서 절대값을 그냥 나와주면 되겠네요. 5로 나누면 y 플러스 12가 라지 x다. 라지 x의 평균은 y 플러스 12의 평균과 같고 이거 횟수는 이항분포를 따르잖아. 이 횟수 y는 이항분포 총 15번을 하고 우리가 y번으로 둔 거의 확률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그럼 이 y는 np 거기에다가 12만 더해주면 되네. 평균 대칭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에 가까우면 확률이 커요. 근데 그거는 전제 조건이 길이가 똑같을 때. 구간의 길이가 얘도 5죠? 얘도 구간의 길이가 5죠? 그 구간의 길이를 똑같이 잡았는데도 확률이 더 크다는 거는 이 친구가 더 가깝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은 여기에 뭐 15, 10에서 15, 10에서 15 그러면은 15 플러스 n는 20 플러스 n. 그러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는 거지. 얘하고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확률 구간은 문제에서 5로 정해놨으니까요. 구간의 길이는 5로 정해놨으니까 확률이 더 저절로 크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식으로 세우면 m에서 15 뺀 거가 그 15 플러스 n에서 m 뺀 거보다 길다.
그러니까 확률이 제가 더 큰 거다. 그러면은 이 n의 최대값이 9라고 했지? m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럼 n은이라고 할게요. n은 작다. 그러면 2m 30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거 최대값이 9대 이게 최대값이 9. 9까지 가능 이런 얘기잖아. 9까지 최대 가능. 그럼 얘가 9점 얼마 이렇다는 얘기지. 맞지? 부터 10까지. 그러니까 2m-30은 9보다는 커야지. 그래야지 이거보다 작은 놈이 9가 될 수 있잖아. 하지만 10까지 가능. 여기가 10이어도 그보다 작은 최대 수는 9니까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맞죠? 이게 9면 9보다 작은데 9가 될 순 없잖아. 최대가 9가 되는 거니까 이걸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30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니까 20이 최대값이 되겠네요. 이쪽 편에는 최대가 아니니까. 두 확률 변수 xy가 평균이 m과 2m이고 표준 편차가 2시그마하고 뭐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얘는 m, 표준 편차 2시그마, y는 평균 2m, 표준 편차 시그마. 0, 2보다 작다랑 이거 뭐 0보다 크거나 같다랑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둘 다 평균하고 표준 편차 다를 때에는 표준화해 가지고 살펴본다. 규칙을 지키면은 표준화해 보면 m 빼고 2 시그마로 나누는 거고 얘는 아니 크거나 같다. m 빼고 시그마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 시그마로 나눈 것이 숫자가 더 작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Z 그래프에서 이거를 동그라미라고 하면은 동그라미가 이쪽에 있으면 얘 세모라고 하면 세모가 여기 있다는 얘기죠. 둘 다 음수니까 0 왼쪽에. 그리고 이제 부등호 방향을 좀 표시를 하면은 이거고 얘는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확률이 더 크다. 기억은 맞다. 그럼 니은 같은 경우에 자 얘네들이 표준화를 해보면 얘는 0이고 이거는 그 이 시그마로 나누는 거지. 그리고 Z 바꾸면 0이 여기는 마이너스 M 시그마지. 이쪽이 더 작다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의 절반인지는 몰라. 그렇잖아. 이게 확률이 무슨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모양이 이제 닮은 모양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0에서 이 세모에 해당되는 부분이 더 오른쪽에 있는 건 맞는데 여기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건 이쪽에 있고 그렇긴 한데 여기서부터 여기 확률의 절반이 이거 확률이라는 보장은 모르는 거죠. 전혀 모릅니다. 길이가 뭐 절반이 됐다고 해가지고 확률이 절반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다음 상수 A, B에 대해서 자 이것이 같다라고 했는데 표준화해서 역시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를 때는 표준화해서 계산하면 돼요. A-M 그 표준 편차가 2 시그마 그리고 Z 행계 B-2M 시그마 여기에서 자 Z에서 말이야 하나는 크거나 같다고 하나는 작거나 같다인데 확률이 같으려면 이렇게 부호가 달라야겠죠. 그쵸? 부호가 달라야 됩니다. 이 시그마 분의 A 마이너스 M이 플러스고요. 시그마 분의 B 마이너스 2M이 마이너스. 아니 근데 반대일 수도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어쨌든 부호가 반대면 돼. 그래서 이제 부호가 반대다.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게 이거랑 같다. 그럼 정리해보세요 라는 얘기지? 그럼 시그마 없애고 마이너스 2b 플러스 4m a 마이너스 m 그러면 a 마이너스 2b가 플러스 2b로 가고 여긴 5m이 되겠네요. 그럼 디귿은 맞다. y의 평균을 알고 싶었는데 m 말이야. 그랬는데 그거는 2x 마이너스 50의 평균이니까 그 x의 평균의 2배 하고 50을 빼주면 되는 거죠. x의 평균이 x 거가 평균이 60이에요. 그러면 70이 되겠네요. m은 70. 여기서부터 잘 보면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고 y의 확률 밀도 함수가 g인데
두 곡선과 직선 x는 50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바로 이 S1이고요. x는 m과 두 곡선 둘러싸인 부분, 이게 S2예요. S1에서 S2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S1과 S2를 각각 구하지는 못해요. 관계로 구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률 이렇게 하잖아요. 그치? 확률이라는 게 이 X축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X의 범위로 둘러싸인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만큼에서 여기 이만큼을 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공통 부분이 사라지면서 S1에서 S2 뺀 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구조적으로 설명하면 얘가 T라고 하면 S1 플러스 T에서 S2 플러스 T를 빼면 S1 마이너스 S2가 된다는 거지. S1 플러스 T라는 게 확률 변수 X의 50에서 70까지 확률이고, 그리고 얘가 Y의 50에서 70까지 확률인 거지. 물론 Z로 표준화해가지고 표 확인해가지고 문제 풀면 되는 거죠. 시그마도 좀 찾아내고 해야겠지? 시그마 선생님이 안 찾고 갔네. 왜 시그마는 2x-50인 경우에는 2 시그마 x와 같으니까 시그마는 여기 10을 기준으로 해서 20이 되겠네요. 분산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2분의 시그마입니다. 표준 편차는 F의 평균이 뭔지 말해주고 있죠?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y좌표가 똑같은 지점의 x좌표 중점이 그 평균입니다. 이거하고 이거 더해서 이루나는 거 80. 옆에 m이 여기 mx 얘가 80이라는 거고, 그리고 g는요. 이거 둘이 더해서 2로 나눠봐요. 40이에요. 40. 그냥 숫자만 보고 80이라고 한 거 아닙니다. 40. 자, 그럼 x가 이거의 확률이 요거 보고 시그마를 찾아서 이 시그마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 그러면 Z로 바꿨을 때 한쪽이 0, 얘가 시그마 분의 10. 그러면 0.4938 나오는 것은 2.5니까 시그마 분의 10이 2.5인 거고 2.5가 10분의 25인 거니까 시그마가 4가 되는 거죠. 시그마가 4. 시그마가 4면은 2분의 시그마는 2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표준화할 수 있는 정보는 다 찾은 거죠. 자, 일단 뭐 이하인데 0.5보다 작으면 이 평균 왼쪽에 있다는 얘기죠. 평균 왼쪽에 있다는 건데 0.3이나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쯤 잡아볼까? 3이라는 숫자인데 말이지. 3이라는 건데 뭐뭐 이하. 이거가 0.3이래요. 여기 확률이 0.3. 그럼 이쪽이 0.2잖아요. 근데 3에서부터 출발해서 80까지가 또 0.3이래요. 그럼 이쪽으로 0.1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0.1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숫자가 80입니다. 여기 확률은 0.1이고요. 이때 이거를 얘는 x의 분포인데 z로 해서 비교를 해보자고요. 비교를 해보면 일단 0.1이라고 하니까 이걸 알려주고 이 0.2라는 건 이걸 알려준 거죠. 맞죠? 그러면은 이 숫자가 나중에 0.52로 바뀌고 물론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이 숫자가 0.25로 바뀐다는 얘기지. 어떻게 했을 때? 표준화했을 때 80에다가 평균 m을 빼고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눴을 때 0.25가 되고 3에다가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눴을 때 마이너스 0.52가 된다는 거지. 이거 연립해서 m과 시그마 구해달라는 건 산수지. 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보내가지고 둘이 빼면은 m 없어지니까 시그마부터 나오겠죠. 한라봉 한 개의 무게, 평균 표준 편차 정리해놓고 평균 250, 표준 편차 25. 표준 편차 자체가 25입니다. 분산이 아니고 한라봉 한 개의 가격을 위와 같이 무게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무게 250 미만, 그리고 무게가 250 이상 300 미만. 어쨌든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등호는 별 상관은 없지만요. 이상. 이걸로 확률을 하면 가격에 해당되는 그 확률이 짝이 지어지죠. 한라봉 한 개의 가격의 기대값 구해달라는 것은 이 가격의 평균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쵸? 평균은 확률 변수가 가격이니까 가격 곱하기 그것의 확률을 해가지고 싹 다 더해달라는 얘기죠. 그쵸? 매우 귀찮지만 이거를 확률을 구해서 확률 곱하기 가격을 해줘야겠죠? 표준화 해보면 x를 이제 z로 바꾸면 250 미만이라는 건 250 빼니까 0보다 작다. 이거는 0.5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00이라는 거는 빼면 50인데 그럼 2가 되겠네. 2. 0에서 2까지는 0.48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럼 0.0이겠네요. 그럼 확률 곱하기 가격 이렇게 해가지고 어, 다 더하면 가격의 평균, 가격의 기대값이 돼요. 어느 회사 직원들의 어느 날 출근 시간은 출근 시간 평균이 66.4, 표준 편차가 15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날 출근 시간 X로 잡죠. X가 73분 이상인 직원들, 결국 확률로 계산하겠죠. 직원들 중에서 40%, 73분 미만인 직원들은 여사건이겠네. 저거 찾으면은 여사건도 저절로 찾아지겠네. 미만인 직원들 중에 20%가 지하철을 이용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교통수단. 이달 출근한 회사 직원들 중 임의로 한 명 택했는데, 지하철을 사- 이용했을 확률은? 그럼 지하철 이용한 사람들을 다 갖고 와야겠죠? 73분 이상인 직원들 중에서 40%, 0.4. 그리고 이 73분 미만인 학생 사람들 중에서 20%, 0.2 이렇게 갖고 와야겠죠. 물론 이거는 확률은 표준화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맞죠? 그 두 개의 확률을 더해주면 됩니다. 어느 학교 3학년 학생의 A 과목 시험 점수, A 과목은 정규 분포, M 표준편차 시그마인 것을 따르고 B 과목 시험 점수는 평균이 3점 높고 표준편차 똑같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학교 학생 중에서 A 과목 시험 점수가 80점 이상인 학생의 비율은 확률을 말하는 거죠. 0.09이고 B 과목 시험 점수가 80점 이상의 학생의 비율이 0.15일 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 거네요. 그러면 각각 그 경계의 숫자들이 나올 거고 이것도 다 산수 문제네요. 그쵸? Z로 바꿨을 때 80 빼기 M 그거를 시그마로 나눈 것이 이 숫자가 뭐길래 0.09냐 여기 이거를 판단하면 되는 거죠. 즉 이 숫자가 1.34여야 돼요. 즉 뭐뭐 이상의 확률이 0.09는 이쪽 부분이죠. 여기가 0.09인 거는 여기가 0.41인 거고 그럼 이 숫자에 표준화했을 때 1.34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이 친구는 표준화했을 때 80에서 평균은 n 플러스 3을 빼는 거거든요. 표준 편차는 똑같고요. 이렇게 했을 때 뭐뭐 이상이 0.15가 되는 거는 이쪽이 0.15인 거지. 그러면 0에서까지는 0.35인 거고 숫자는 1.04잖아요. 그럼 얘가 1.04가 되는 거죠. 이 산수에서 문제 풀면 되는 거지. 빼면 되지. 그 m 없앤 다음에 아니면 80 마이너스 m 덩어리를 구하던가. 확률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르고 확률변수 y는 밑에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np죠. 그럼 ex는 4p가 될 거고 이거는 이제 5, 2y 마이너스 3이니까 이 부분이 np가 되겠죠. 여기 두 개. 얘가 2 괄호 1 마이너스 p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5배 하고
빼기 3이 같다고 하니까 여기서 P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14P는 10 빼기 4가 7이고 P가 2분의 1. 자, 그러면 X는 이항분포 4, 2분의 1을 따르고 Y는 이항분포 횟수만 다르고 확률은 똑같네요. 이건 확률 질량함수로 찾는 거지. X가 3일 때는 4C3, 2분의 1, 2분의 1 PQ가 똑같으니까 그냥 4승 이렇게 하고 얘는 Y가 1, 횟수가 1인 거는 2C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2승.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지. 동시에 하나씩 꺼내니까 이제 이 6개의 공을 다 서로 다르다고 봤을 때 숫자는 같은 게 있기는 하지만요. 검은색,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다르다고 했을 때 6 곱하기 5가 되겠죠. 서로 다른 걸 동시에 꺼내니까요. A가 꺼낸 공에 적힌 숫자가 B가 꺼낸 공에 적힌 숫자보다 크면 A가 10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B가 5점을 얻는다. 각각의 확률과 점수를 연결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총 15회 반복해가지고 어쩌고 하는 거면 횟수를 확률 변수로 둬야 되죠. 횟수. 그리고 점수는 횟수로 표현을 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 횟수를 A가 적힌 숫자가 B가 꺼낸 적힌 숫자보다 크면으로 합시다. 이거를 X번. 아닌 것은 이제 15 마이너스 X번으로 하고요. 점수를 표현을 하면 점수 A의 점수는 A가 10점 X번. 그렇지 않으면 B가 5점을 얻는다. B 점수는 그렇지 않은 쪽 5 괄호 15 마이너스 X번 이렇게 되겠네요. A가 얻는 점수의 합의 기대값 그러니까 이 10X와 B가 얻는 점수의 기대값 합의 기대값 그러니까 75 마이너스 5X 이걸 각각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얘는 숨겨져 있죠. 확률 계산해야 되지. 총 15번의 확률은 뭐야? 우리가 기준으로 잡은 여기지. A가 꺼낸 공에 적힌 숫자가 B가 꺼낸 공에 적힌 숫자보다 크면 분모는 서로 다른 공을 동시에 꺼내니까 6 곱하기 5인데 A가 커. 그럼 A가 3이라는 숫자를 골랐다고 해보자. 그럼 3이라는 숫자는 흰색, 검은색 두 개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B라는 거는 여기 중에 아무거나 골라도 A가 더 큰 거지. 그치? 그럼 이거 중에 하나 고른다. 라는 건 4. 또는 이제 A가 2라는 숫자가 나왔다. 라는 거는 2가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지. 두 개. 그럼 B가 이제 고르는 숫자는 1, 두 개 중에 하나 나와있지. 8 더하기 4에서 12가 분자의 경우의 수네. 그럼 확률이라는 게 6 곱하기 5분의 10이니까 5분의 2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5분의 2. 그럼 EX는 NP니까 15 곱하기 5분의 2. 6이죠? 그러면 A의 점수의 기대값은 60. B의 점수의 기대값은 75 마이너스 30 해가지고 45 이렇게 되겠죠. 약간 논리가 흐름이 이해가 되나요? 누군가 어떤 사건을 X번 아닌 사건을 그럼 전체 빼기 X번이라고 둬야 되고 그걸로 이항분포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항분포를 만들어줘야 돼요. X번 횟수를 갖다가 이항분포. 그리고 각각 점수, A의 점수와 B의 점수를 X로 표현해주면 돼. 그럼 그것들의 기대값, 즉 평균, 그거의 평균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일일 TV 시청 시간을 확률변수 X라고 하면 TV 시청 시간이 평균 60분 표준편차 10인 정균포를 따르고 이거인 확률이 얘다. 그러면은 확률변수 Y를 얘라고 할 때 이거의 확률을 구하세요. 이거 그냥 이걸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3x-4 괜히 Y의 정규분포를 또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4를 더하고 210이니까 70이 되겠죠? 자, 근데요, 지금 정규분포 그래프만으로 충분히 될 것 같아요. 평균이 x는 60이고 50, 딱 10 떨어져 있는 50 이하의 확률 나와 있고 그다음에 10 떨어져 있는 70 이하의 확률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똑같으니까 1에서 요걸 빼면은 70 이하의 확률이 나오겠네요. 이거는 1에서 0.1587을 빼면 70 이하의 확률이 나와요. A 회사와 B 회사에서 길이만 다른 호수를 생산하고 있다. A 회사에서 생산한 호수의 길이는 정규분포 이것을 따르고 B 회사에서 생산한 호수의 길이는 정규분포 이걸 따른다. 호수의 길이가 T 미만이면 A 회사 D 미만 호수의 길이 그러니까 A 회사에서 생산한 호수의 길이면 A가 T 미만이겠죠? A 회사에서 생산한 호수를 A 회사에서 생산한 호수로 판단할 확률 이거죠. 그리고 B 회사에서 생산한 호수는 B인데요. 그거를 B 회사에서 생산한 호수로 판단할 확률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호수 길이가 T 이상이면 B 회사에서 생산한 호수로 판단한대요. 그러니까 B 회사 호수를 T 이상으로 판단하면 이 확률이 되겠죠. 그게 확률이 같아진다. 그러면요. 그 T에서 11을 빼고 0.5로 나눈 것 T에서 11을 빼고 반대로 15를 빼고 0.7로 나눈 거. 부등호 방향 보세요. 자, 어느 하나는 뭐뭐 미만 그리고 뭐뭐 이상 뭐뭐 미만하고 뭐뭐 이상이 확률이 같아지려면 부호가 달라야겠죠. 둘 중에 하나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같다. 이렇게 풀어야겠어요. 그러면은 이쪽에 5를 곱하고 이쪽에 7을 곱해요. 그럼 7t 마이너스 84 마이너스 5t 플러스 75 12t 더해가지고 뭐 159 t는 분수인가요? 4분의 53 소수로 적혀 있네요. 13.25 두 주사의 A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B라고 할 때 이 좌표 평면에서 원이 4, 3분면을 지나는 사건을 E라고 하면 이 두 주사의 AB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162번 여러 번 횟수, 이항분포 이런 거 떠올려야겠죠. 이 사건이 60번 이상 일어날 확률. 그러면 사건 2가 일어나는 횟수, 사건 2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하면 얘는 이항분포를 따라요. 162번 반복하는 것 중에 이 사건 2가 일어나는 확률 좀 계산해 줘야 되고 사건 2가 60번 이상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려면 총 시행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확률 질량함수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고 예, 정규 분포로 의지해서 확률을 계산해 주는 거죠. NP, NPQ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겠네요. 어떤 확률이냐?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두 눈이 AB인데 이 원이 4, 4분면을 지난대요.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 파악해야겠죠?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A, A인데 그럼 A는 플러스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2, 4분면에 원의 중심이 있어요. 2, 4분면에 원의 중심이 있는데 원이 4, 4분면을 지난다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4분면의 경계라는 건 원점인데요. 이것보다는 반지름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반지름이 이 길이보다는 더 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길이는 뭐냐? 마이너스 a, a에서 원점 0,0까지의 거리고 그게 루트 2a죠. 그럼 반지름은 b잖아요. 그럼 두 개를 비교. 루트 2a보다 b가 더 길어야 돼. 그럼 제곱을 하면 2a 제곱보다 b의 제곱이 더 커야 돼. 그럼 이렇게 되는 a, b 순서쌍을 찾으면 분모 36분의 분자 뭐 이렇게 해서 확률이 나오겠죠. a가 만약 1이다 라고 하면은 2보다 커야 돼. 2보다 큰 거는 제곱 2보다 큰 거는 2부터 6까지 다 되고 이면은 8보다 커야 돼. 8보다 큰 거는 3의 제곱부터 되니까 3이면은 9, 2, 18. 18보다 큰 거는 5, 6인 거고 4면은 16, 32, 그러면 그 6밖에 안 되는 거고, 오면은 50보다 큰 거는 없잖아요. 그럼 개수 보면 여기까지가 5개, 여기가 4개, 2개, 1개. 그러면
12개. 확률이 3분의 1이군요. NP 해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은 54. 54에다가 3분의 2 더 곱해 주면은 이제 18 곱하기 36이니까 6의 제곱. 이제는 뭐 Z로 바꿔서 푸는 표준어만 남았죠? 크구나. 그럼 플러스 6이니까 1 이상. 0에서 1까지가 뭐야? 1까지가 0.3413이니까 0.3413을 0.5에서 빼주면 되겠죠. 50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fn은 문제에서 정의된 이 확률을 의미하는데요. 이 n이 나중에 달라지더라도 또 써먹어야 될 거니까 그 n이 바뀌더라도 좀 z로 바뀌는 과정을 좀 정리를 잘 해놔야 되겠네요. 이걸 따르면 정규분포로 의제를 해야 z로 바꿀 수 있잖아요. 정규분포는 9분의 2n이 평균이고 거기에다가 9분의 2n에다가 9분의 8을 곱하는 거에 루트 붙인 게 표준 편차니까 9분의 16은 4 루트 n이죠. 9분의 4 루트 n이 표준 편차. 그럼 z로 바꾼다는 거는 이거 보니까 9분의 2n 이게 평균인데? 그럼 양쪽에 n을 좀 곱해. 양쪽에 n을 곱하면 x-9분의 2n 4. 표준화할 때는 표준 편차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표준 편차 이걸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z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절대값으로 그냥 하면 4에다가 역수인 4 루트 n분의 9 그러면 z바가 어딨어? 확률이 루트 n분의 9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정리했을 때 이 n 이렇게 이 n 이런 식으로 바꿔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fn이 이거 0에서 0.5의 2배라네요. 그러면 절대값이라는 게 양쪽에 걸쳐 있는 거고 양쪽에 걸쳐 있는 거는 0이 중심이니까 이거의 0에서 이것까지 2배가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루트 n분의 9 플러스 루트 n분의 9 그거는 이거 한쪽에 2배인 거니까 이 친구가 0.5구나. 그러니까 0.5구나. 그걸 해서 2배가 되는구나. 0.5는 10분의 5, 2분의 1이니까 그 루트 n이 18이고 n은 18의 제곱이네요. 324. 그 문제에서 f에 대입하는 애가 324 빼기 m입니다. 그럼 대입하는 게 이걸로 바뀌면은 이 계산할 때 이것만 이렇게 바뀌면 되잖아요. 그러면 p z파 이렇게 해서 루트 324 마이너스 m 분의 9 이렇게 된 거죠. 그건 0에서 1까지의 2배라고 하네요. 절대값은 양쪽 걸친 건 아까도 했죠. 그럼 이 친구가 1이라는 얘기예요. 너가 1이구나. 얘가 1인 것만 계산해주면 끝나죠. 그러면 제곱을 벗겨내면은 마이너스 m이 81인 거니까 m은 81을 빼서 243